요즘 연말 연초인데 모임도 못 나가고 다들 코로나 때문에 집콕 생활이 힘드시죠? 하지만 이 집콕 생활도 그나마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넷플릭스, 웨이브, 왓챠, 티빙 등의 OTT 스트리밍 서비스 덕분이겠죠? 팬데믹으로 인한 집콕 생활에도 우리 풍성한 주말을 책임져주는 스트리밍 서비스. 물론 저도 요새 이거에 푹 빠졌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빨라진 인터넷 속도 덕분에 예전처럼 방대한 양의 영화를 다운받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할 수 있어서 용량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영상이나 음악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접속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는 요즘 시대에도 걸맞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죠. KT, LG, SK 등 TV, VOD 메뉴에서 1만원가량 하는 최신 영화 한 편 가격으로 한 달 동안 수많은 드라마, 영화, 예능, 다큐 등을 볼 수 있어 가성비 측면에서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굳이 TV가 아닌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VOD와 비교해 가격 면에서나 서비스 면에서나 정말 차원이 다르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VOD 안티는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해외 드라마와 영화, 지브리 애니메이션까지 감상할 수 있는 넷플릭스, 짜임새 있는 콘텐츠별 카테고리와 오로지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는 두터운 팬층을 구성하는 데 성공하여 넷플릭스만이 찐팬 문화를 형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도 킹덤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 이외에 기묘한 이야기, 종이집, 스위트홈 등 정말 이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물 때문에 무엇을 먼저 봐야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있는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겠죠.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스트리밍 서비스라 그런지 해외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물론 다양한 국적의 언어 자막과 5.1 채널의 빵빵한 오디오는 물론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여러 방면에서 전 세계인이 많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HBO를 독점, 국내 고전 드라마는 물론이고 매니아들을 위한 방대한 양의 애니메이션뿐 아니라 나에게 꼭 맞는 작품을 추천해줘 항상 밤잠 못 들게 만드는 넷플릭스에 대적하는 신개념 신흥 강자 스트리밍 서비스 왓챠. 출범한 지 이제 10년 정도 된 대한민국의 터줏대감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라서일까요?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영어와 한국어 동시 자막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드나 영화를 보면서 영어 공부까지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성은 2채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국내 기업이라 해외에서는 서비스가 불가하지만 화면 분할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하면서도 나의 소중한 영상 시청이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더욱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 또한 넷플릭스보다 살짝 저렴해서 주머니 가벼운 젊은 층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네요. 국내 TV 프로그램의 보유는 웨이브가 꽉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연합 플랫폼이기 때문에 타 플랫폼에선 제공하지 않는 다양한 지상파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게다가 실시간 스트리밍도 가능하고 재생 5분이 지나면 원하는 부분도 다시 재생이 가능한 기능으로 남다른 차별화 전략을 세웠는데요. 삼촌 팬들이 심금을 울렸던 아이유가 웨이브 광고 모델이 되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왓챠를 이은 자랑스러운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 웨이브의 앞으로의 성장과 차별화 전략이 기대가 됩니다. 36개 채널이 실시간 시청이 가능한 것은 물론 특히 유일하게 TVN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는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VOD 다시 보기는 동시 접속 제한 없이 시청이 가능한 면이 TVN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영화를 중점으로 만든 스트리밍 서비스라 UHD 지원이 가능한 무비 프리미엄 가입이 따로 되어 있는 데다가 할인가로 봤을 땐 가장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회사가 TV VOD 서비스로 성장했던 만큼 오랫동안 TV를 애청했던 많은 분들은 더욱 친근하게 티빙을 접할 수 있겠네요. 이런 OTT 스트리밍 서비스는 한 번에 최대 4개 계정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넷플릭스 서비스를 기준으로 UHD 지원에 동시 접속 4명이 가능한 14,500원짜리 프리미엄 서비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4,500원을 4명이 각각 한 달에 3,625원씩 나눠내면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최고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거죠. 각 스트리밍 서비스의 1개월 가격은 이렇습니다. 3,000원대의 가격으로 한 달 동안 이 많은 스트리밍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도 매력적인데요. 하지만 주위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굳이 이용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뿐이라 계정 공유를 구하는 이용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OTT 스트리밍 서비스의 공유 거래는 중고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클리앙, SLR 클럽 같은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포플리스라고 하는 넷플릭스 한국 팬 전문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스트리밍 공유 서비스에도 사기 행각이 많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명 총대라고 불리는 계정주, 그러니까 메인 가입자가 나머지 공유 인원을 모집하고 6개월치에서 1년치 요금을 받고 몇 개월 정도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재가입하지 않고 잠적하는 일명 먹튀 행위를 일삼기 때문입니다. 파티원이 총 4명이니까 한 번에 적게는 3명, 많게는 92명, 10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피해자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 하니 이걸 전문으로 하는 사기꾼이 여럿 존재한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한 사람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돈이 오고 가는 계정 공유이니만큼
본인 인증을 거시다 보면 계정 주인은 공유자들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수집하게 되고, 이렇게 수집한 이름과 전화번호로 새로운 계정을 만들고 계속해서 사기를 일삼기 때문입니다. 명의자가 피의자로 지목이 되지만 실제 범인이 대포 통장을 이용했거나 3자 사기에 이용된 도용 계좌일지도 모르니 함부로 이 사람이 범인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겠죠. 피해 구제 또한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의 개인 간 공유 사기 피해는 넷플릭스 기준으로 적게는 한 달에 3,625원, 많아봐야 1년치가 43,500원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는 차비나 시간적 손해 등 이것저것 따지다가 결국엔 액땜했다는 식으로 신고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서로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서비스를 공유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약관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고객센터에서 신고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계정 공유는 개인 거래이기 때문에 한국 소비자원에도 신고할 수 없습니다. 계정 공유는 가족들에만 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혹시라도 거래하게 될 경우엔 꼭 더치트에 먼저 검색해보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소액이라도 절대 신고를 꺼리시면 안 되고요. 사기를 당한 즉시 더치트 피해 사례 등록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기꾼 헌터였습니다.